앞이 불룩한 게 보였습니다. 궁금해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가 그것을 꺼내는 순간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컸거든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한편으로는 겁이 났지만 동시에 기대가 되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제 뒤로 천천히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별빛인 생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불을 끄고 식당 문을 닫는 시간이 제일 조용했습니다. 오후 8시가 되면 마지막 인부가 나가요. 그러면 저는 의자를 거꾸로 올려놓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22회째 해온 일이에요. 처음엔 남편과 함께 닦던 바닥이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올해 58이에요. 경상북도 구미의 공장 단지 안에서 이 작은 구내식당을 22회째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저녁 8시에 닫는 생활이 이제는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습니다. 매일 같은 반찬을 만들고 같은 노동자들을 맞이하고 같은 시간에 불을 끄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남편은 17년 전에 떠났습니다. 공장 사고였어요. 프레스 기계에 끼이는 끔찍한 일이었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는데 아니 정확히는 저만 멈춰 있고 세상은 계속 흘러갔던 겁니다. 아들은 대전에서 IT 회사 다니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전화가 오는데 엄마 잘 지내냐는 짧은 안부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항상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잘 지내는 건지 그냥 견디는 건지 저도 모르겠지만요. 식당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혼자 사는 오피스텔 3층이에요. 불 켜진 창문이 딱 하나뿐인 복도를 지나 제 방에 들어서면 고요함이 온몸을 덮쳤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58살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직 흰머리는 많지 않았지만 눈과 주름만큼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된장찌개 끓이고 불고기 볶는 손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아직 여자일까?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창피한 생각이었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누가 저를 여자로 봐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사장님, 아줌마, 어머니, 저는 그런 이름들로만 불렸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구나.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겠구나.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냥 허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도 6시에 식당 문을 열었어요. 단골 노동자들이 하나둘 들어와서 김치찌개를 찾거나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금방 나간다는 인사를 건네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정오쯤 됐을 때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공장 생산팀장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더니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불고기 덮밥을 주문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는데 왠지 귀에 오래 남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밥을 만들었습니다. 내오며 슬쩍 그를 보니 38쯤 되어 보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그에게서 느껴졌어요. 맛있게 드시라는 인사를 건넸을 때 그가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왠지 가슴이 한번 뛰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손님한테 인사받는 게 처음도 아닌데 말이죠. 그가 밥을 다 먹고 계산하러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눈이 마주쳤어요. 잘 먹었다며 또 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는 정말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메뉴였어요. 불고기 덮밥.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일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공장 생산팀장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매일 불고기만 드신다는 제 말에 맛있어서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자꾸 생각났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도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제 고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가 단골이 된 건 어느새였어요. 이름은 최진우였습니다. 38이에요. 전자공장 생산팀장이었는데 이 동네에서 6달째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족은 어떻게 되시는지 물었어요. 왜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진우가 잠시 멈칫하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있다면서 별거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기억에 남았어요.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일 이야기, 사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짧은 말들이었지만 저는 그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되면 자꾸 시계를 봤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뛰었죠. 이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어느 날 진우가 늦게 왔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빠진 시간이었죠. 공장에서 일이 늦어졌다며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괜찮다며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불고기 덮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내오면서 천천히 드시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도 없으니 여유 있게 드시라는 뜻이었어요. 진우가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그가 밥 먹는 모습을 보게 됐죠. 혼자 먹는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있었어요. 말없이 숟가락을 뜨는 모습이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우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혹시 내일 쉬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매일 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요일에도 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어요. 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도 일요일에 일한다면서 내일도 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시라는 대답을 건넸어요. 그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봤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20살 어린 남자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결혼한 사람이고요. 저는 그냥 밥하는 아줌마일 뿐이죠.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다음날 진우가 오는 날 저는 평소보다 진하게 화장을 했어요.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몇 번이나 봤어요. 왜 이러는 거야? 창피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을 때 제 눈을 봤어요. 그리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오늘 뭔가 다르다면서 예뻐 보인다는 말을 건넸어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식사나 하시라는 말을 던지고 황급히 돌아섰어요.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설렘이라는 거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이 차이도 20살이고 그 사람은 유부남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생각날까요? 왜 그의 목소리가, 그의 미소가, 그의 눈빛이 계속 떠오르는 걸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중얼거렸지만 가슴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던 날이었어요. 오후부터 장대같이 쏟아진 비 때문에 손님이 뜸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도 진우는 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안 오나 보다 속으로 생각하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왠지 허전하더군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진우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너무 늦었다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며 들어오시라는 말을 건넸어요. 저는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머리를 닦으며 미안해하더군요. 공장에서 비 때문에 일이 늦어졌다는 설명이었어요. 괜찮다며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뭐 드실 거냐고 물으니 따뜻한 거 아무거나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비 오는 날엔 뜨끈한 국물이 좋으니까요. 진우가 밥을 먹는 동안 저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폐점 시간이 가까웠거든요. 혼자 정리하시기 힘드시냐는 진우의 말에
익숙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일어나더니 자기가 돕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렸지만 그는 이미 의자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이런 일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말씀드렸더니 손님 아니고 단골이라며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게를 정리했어요.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닦고 불을 껐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지막 불을 끌 때 진우가 말을 건넸어요. 혹시 차 한잔 할 수 있냐면서 자기가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이건 선을 넘는 일일지도 몰랐거든요. 단골과 가게 주인 사이의 선말입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대답을 건넸어요.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얼마나 오래 가게를 하셨냐는 진우의 질문에 20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래 하셨다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남편과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혼자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하고 나니 조금 민망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더군요. 진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외롭지 않으시냐고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로웠어요. 매일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구한테 말한 적은 없었어요. 가끔 그렇다는 대답을 겨우 꺼냈습니다. 진우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기도 외롭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지내면서 더 그렇다고요. 왜 떨어져 계시냐는 제 물음에 서로 지쳐서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같이 있으면 싸우기만 했다면서 그래서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외로워 보였어요. 힘드셨겠다는 말을 건넸더니 사장님도 힘드셨을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달라졌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니, 제 눈빛도 달라졌을 겁니다. 진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 사장님이 좋습니다. 그의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는 물음을 던졌어요. 진우는 매일 밥 먹으러 간 게 밥 때문만은 아니었다면서 사장님 보고 싶어서였다는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같은 말이 입에서 나올 뻔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이엔 20살 나이 차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는 유부남이고 저는 그냥 식당 주인일 뿐이에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건넸어요. 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제 물음에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우리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진우의 고백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창밖의 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 어디까지 가야 할까? 그 후로 나흘 동안 진우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정오가 되면 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요. 닷새째 되던 저녁이었어요. 폐점 시간이 다 됐을 때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서 진우가 먼저 사과했어요. 아니라는 대답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손님으로만 오겠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앉으시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밥 드셨냐고 물으니 안 드셨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불고기 덮밥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밥을 내오면서 진우 씨를 불렀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사실은요.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기다려줬어요. 저도 진우 씨가 좋습니다.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진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되잖냐는 제 말에 안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나이도 다르고 진우 씨는 결혼하신 분이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은 진짜라며
진우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는 제 물음에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말없이 한 번만 안아도 되냐는 진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저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긴 게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말라며 진우가 속삭였어요. 미안하다며 저도 모르게 그랬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자기도 그렇다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 처음이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계속됐죠. 진우가 천천히 저를 놓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는 제 물음에 천천히 생각해보자면서 서두르지 말자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집까지 배웅해줬습니다. 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들어가시라는 말에 진우 씨도 조심히 가시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돌아서다 멈췄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라며 이 마음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마음만큼은 진짜라는 것. 결국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3주 후 울산으로 돌아갔어요. 아내와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가게에 왔을 때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저야말로 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다는 말에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고 앉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봤습니다. 행복하시라는 제 인사에 사장님도 그러시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떠났어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닫았어요. 단골 노동자들은 여전히 왔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되면 저는 여전히 문을 쳐다봤어요. 혹시 진우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폐점 후 거울을 봤어요.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빛이요. 전보다 조금 더 살아있었어요. 나는 아직 여자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를 만나면서 저는 다시 느꼈어요. 설렘을, 두근거림을, 흔들림을요. 비록 이루어지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차를 한 잔 마셨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보였어요. 사장님, 덕분에 살아갈 용기가 났습니다. 행복하세요. 꼭.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 문자를 지우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선을 넘지 않은 게 잘한 일일까? 아니면 후회로 남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빛이었어요. 오랜 어둠 속에서 찾은 작은 빛이요. 비록 오래 머물지 못한 빛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도 6시에 가게 문을 열 거예요. 혼자서요. 하지만 예전의 저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조금 더 살아있을 거예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아직 괜찮아. 그리고 불을 껐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을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좋아할 수 있었고, 설렐 수 있었고, 흔들릴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는 결과보다 그 마음을 다시 느껴보는 순간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